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조수진 변호사가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해서 오늘 새벽 사퇴했습니다. 여성 정치 신인으로 가산점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정봉주와 조수진 두 사람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안에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첫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새벽 SNS를 통해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뒤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부적절한 변론을 하고 이를 블로그에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성단체와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거를 완주하면 선거 기간 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변호사의 사퇴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안에 새로운 후보를 공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태권도 사범의 2심 변호를 맡았던 조수진 민주당 강북을 후보. 피해 어린이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에게 성폭행당했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가해자를 변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같은 해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호하면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고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며 피해자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해자는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후보는 자신이 변호한 성범죄 가해자 변론 사례를 블로그에 올려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는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었다면서도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여성단체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변호를 그런 뉘앙스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2차 피해를 입었던 피해 당사자들, 그 가족들 눈높이 거기에 맞춰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지만이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당 지도부는 공천 취소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해결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최선호 전수련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용진 의원을 꺾고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선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제 강북을의 후보로 추천이 되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변호사 이력 중에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 등이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조수진 변호사가 그 강북을 경선에 네.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사실 검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네. 바로 이제 투표에 바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좀 검증을 제대로 못 받은 상황에서 이제 이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변호사, 글쎄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이따 송 변호사가 아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는데, 네. 변호사가 누구를 변호하고 또 변호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리를 펴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사인으로, 직업인으로서의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부분하고 네. 그것과 다르게 공직자로서의 어떤 평가의 기준, 이 두 가지 문제 양쪽에서 논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변호를 많이 했고 자기 이제 블로그에 홍보글로 이렇게 변론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건 국민참여재판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강간 통념에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듯한 홍보글이 있었는데 이건 또 삭제했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은 2022년, 2023년 이제 변론했던 내용들이 이 성폭력 가해자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했던 사람을 변론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그 가해자를 변론하면서 이 초등학생이 성병에 걸리게 됐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변론을 했다라든지 네. 변론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면서 네.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 문제와
공직 후보자로서의 어떤 기준, 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민주당은 제로는 안 하겠다. 일단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도 변호사시면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인으로 공격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변호를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자도 변호는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변호를 해줘야지 그 기본권이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주장, 허위 사실을 하는 것은 그 변호인의 직업 윤리에 대단히 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변호사 윤리장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2조 2항에서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 또 36조 1항에서 변호사는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성폭행한 그 피고인을 변호를 하면서 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성폭행의 결과로 성병을 얻었는데 그 성병을 그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얻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변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제 한 지상파 방송사가 이것을 단독 보도를 했고 오죽 터무니없는 주장이면은 그 피해 아동의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국선 변호인조차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사실은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민주당이 정말 성인지 감수성이 있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의식이 있는 정당이면요. 당의 여성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놀랄 만한 일도 아닌 것이 과거에 박원순 전 시장 그 성폭력 사건 때 그 피해자를 두고 남인순 의원, 고민정 의원 이런 분들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책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책 제목이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조수진 후보를 공천 철회하고 버티는 것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당원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건강하고 민주적인 정당이면요. 권리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몰랐기 때문에 투표를 했다. 우리는 속았다. 공천을 올바르게 되돌려 달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